만물을 깨우는 깊은 울림의 소리. 그 깊은 울림에 종을 만드는 이의 혼이 녹아 있습니다. 듣는 이로부터 참 마음에 와 닿는 소리. 장엄하고도 오묘한 범종의 소리에 평생을 귀 기울여온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예술혼을 뒤따르는 아들. 생활이고 또 저희의 꿈이고, 천년을 울리는 세계적인 종을 꿈꾸며 백년 가업을 향해 정진하는 범종 명가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도성의 문을 열고 닫는 시각을 알렸던 보신각. 이곳에서 매일 정오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마지막 12번째 종소리가 울리면 여러분은 다 같이 오셔서 종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집니다. 밖에서만 보던 종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큰지도 좀 몰랐고 그렇네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제야의 종으로 잘 알려진 보신각 종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기회. 여기다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은 잘 이루어진다고. 웅장한 그 자태 앞에 모두의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서울 하늘에 울려 퍼지는 보신각종의 깊고 장엄한 소리에 저마다의 염원과 희망이 담깁니다.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希望 마음 の 생기. 日に鐘を打つ 들으니까 정말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리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국보를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종은 조선 세조 14년에 주조된 보신각종을 1985년에 재현해낸 것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112호 원광식 주철장의 작품입니다. 충북 진천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국내 유일의 범종 문화재인 원광식 주철장과 그의 아들 천수 씨.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범종 제작에 매달려왔습니다. 뭐 세부 문양 조각 거의 끝나가니까 한 공정상으로 한 60%? 네, 여기다 이제 문양 끼워 넣을 거거든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제작 기술을 전수 중인 원광식 주철장. 그 긴 여정의 고됨을 알기에 아들에게 해줄 것이 많습니다. 연속을 해봐야만이 자기 스스로 느낌으로 익힐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이 종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는 좀 더 열심히 빨리 배워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 일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아직은 좀 멀어요. 원광식 주철장의 할아버지인 고 원덕중 옹으로부터 시작된 범종 제작.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밑에 들어가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작업 도중 한쪽 눈을 잃는 큰 시련까지 겪었지만 종과의 인연을 결코 끊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 실명을 하셨을 때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이제 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저희가 월세로 뭐 한 달에 뭐 저희 어머니 말로는 그 세를 못 내서 뭐 2번을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뭐 힘든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희생하는 모진 시간을 견디며 지금껏 7천여 개의 종을 제작해온 원광식 주철장. 특히 제작 기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대형 범종을 제작하며
숱한 좌절과 시련 끝에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 제작자로 우뚝 섰습니다. 힘도 많이 들었죠. 그러면 이걸 하나 개발하면은 투자도 많이 되고 또 거의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가면서 이걸 생각,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뭐 하나 힌트 잡으면 밤새 그거를 생각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같이 그걸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 또 실패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해서 또 실패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쌓여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지 뭐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가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범종의 전통 제작 기법입니다.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진 선조들의 밀랍 주조 기법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중국 문헌이나 또 우리나라 종을 보면 학자들이 이거는 밀랍조공법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이제 추정은 하는데 그런 그 밀랍조공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사라진 종 제작의 전통 기법을 되살리기 위해 종틀의 주 재료가 되는 흙 성분에서부터 숱한 연구를 거듭해온 원광식 주철장. 옛것의 우수성과 그 숭고한 정신을 아들은 물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싶은 바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찾아놔야 우리 역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는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거고 조선조 시대 중국 문화를 다시 받으면 또 서양이 등장하면 그것이 전통을 이어놔줘야 앞으로 가더라도 과거가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지, 어제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 방법을 이어놔야 앞으로 가는 발전이 가더라도 뒷게 있어야 되는 거지. 뒷게 없으면은. 일찌감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결심했던 천수 씨. 일본 유학 시절에도 금속공학을 공부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가업 계승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자보다는 아버님 같은 그 기능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공학을 들어가게 됐고, 이제 금속공학을 이제 전공하게 된 이유는 그 종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합금이라든지 금속에 대해서 성질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버님에게 어떤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금속공학을 제가 고집을 했죠. 오케이. 이른을 넘긴 백발의 노장에게 이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된 천수 씨. 오늘은 부자가 함께 완성한 새 범종의 소리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종이 완성이 되면 종소리를 이렇게 들어보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소리 좋아. 얇은 소리가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양의 종을 만들어도 모든 종의 소리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소리가 나오는 게 있고 센터가 안 맞았을 때 소리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종의 소리에서 종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원광식 주철장. 여기도 맑고 긴 여운을 지닌 한국 특유의 종소리를 얻는 일은 장인에게도 여전히 가장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게 개금이 깔끔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종은 꽝 하는 소리 외에 이제 주위에 나오는 소리를 잡는 건데 이 센터 중심이 안 맞았을 때 종을 만들면은 안 코와 바깥 코아가 별도로 분리돼서 바깥 코아를 갖다 안 코에 씌우는데 씌웠을 적에 사람의 힘으로 씌우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론가 간다고.
갔을 적에 중심이 안 맞는 주가 있어요. 설계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를 갈아서 이 죽 센터를 끌고 오는 거죠. 그게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 차이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종을 만들려면 그것의 소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셨던 할아버지의 철학을 이제 그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자의 위치와 종의 그 소리를 내는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맥놀이, 뒤에 맥놀이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 종소리가 길게 울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귀에 듣기 짧더라도 듣기 편한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지 그냥 막 무한대로 떠는 그런 종소리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종을 너무 얇게 만들면 종이 막 떨어서 오래 가는데 절대 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이제 강조하시죠. 3대를 이어 6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종 제작은 어느덧 하나의 어엿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원광식 주철장이 제작한 200여 개의 종들이 전시돼 있는 종박물관. 현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종의 이야기를 오롯이 전하고 있는데요. 작품 하나하나에 예술혼은 물론 장인 가족의 자부심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흙에다 바로 이렇게 일본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천수 씨와 이곳을 찾는 원광식 주철장. 소실되거나 파손된 옛 범종들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작업만큼은 앞으로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천수 씨는 이곳에 설 때마다 늘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뭐 이제 아버님의 그 쭉 걸어온 시대별로의 종이 있거든요. 보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개발, 연구 그런 데 의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딜 다녀봐도 저희 아버님 만든 종보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종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죠. 예, 존경스럽고.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에밀레종 잘 아시죠? 그 에밀레종을 실리콘 라바로 뒤집어 씌워서 그걸 그대로 떠온 거예요. 떠서 이제 FRP로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직경이 한 2m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정밀주조라고 해서 그 종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업을 잇는 그의 열정도 더욱 커집니다. 또 당자, 종치는 위치, 종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기회가 없었는데 와서 설명도 듣고 하니까 머릿속에도 잘 남는 것 같고 종소리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종소리가? 예, 저 앞에서 성덕대왕 신종 를 복제해서 만든 종소리를 들었는데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는 종의 울림. 그 아름다운 울림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길 바라며 부자는 매 순간마다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진천 작업장과 서울 사무실을 오가며 요즘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들 천수 씨. 부자가 제작한 범종이 불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관심이 늘면서 최근 수출 관련 업무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대만에 25톤에 달하는 현지 최대 규모의 범종을 수출하기도 했던 부자. 숱한 시련 뒤에 얻은 값진 성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기술력으로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영업을 해도 어떤 국가적인 그 브랜드 그런 것도 약했었고 그래서 고전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은 뭐 한류 열풍도 있고 한국 그 뭐 대기업들이 이런 어떤 이미지,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면서 대만이나 중국, 뭐 동남아 쪽에 수출이 좀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업을 하러 가도 한국 기업이라는 어떤 그 선입견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업체들한테 많이 밀리고. 예.
2010년 설립한 태국지사는 천수 씨가 국내 시장의 위기 속에서 새롭게 내밀었던 첫 도전장이었는데요. 대를 이은 뛰어난 범종 제조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저 여동생도 이제 같은 업종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다 이 사업을 돈이 되던 되지 않던 아버님의 어떤 그 해오신 그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저희 대대손손 잘 꾸려 나가는 게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에 울려 퍼지는 깊고 그윽한 소리. 그 소리를 따라 부자가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최근 제작을 마치고 한적한 사찰에 제자리를 찾아간 범종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는 뭐 저기서 소리 같은 거 안 나시죠? 요즘 괜찮아요. 네. 그때 돌려가지고 이게 이럴 때 이제 소리가 부드럽게 잘 나는데 어떤 때는 좀 약한 소리 날 때 있어요. 날씨에 따라서도 좀 소리가 그러는 거, 들려요. 그러는 거. 너무 추운 날은 또 좀 그것도 세게 칠 때 그러는 것 같더라고. 평생을 종과 함께 살아왔지만 옛 장인들의 신비한 종소리에는 아직도 갈증이 많은 원광식 주철장. 소리가 좋아. 장미가 예, 이 길어야 맞는 힘이 하는데 가진이 잘 처음에 요게 얕으니까 땡 하는 거야. 아니 이 소리가 요 정도 거리를 해도 그쵸, 아니, 예. 다른 데서 듣는 예. 분들이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곳에서 세종이 수십 년, 수백 년 많은 사람들에게 오롯이 깊은 울림을 전하길 노장은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대학교 거기 3,600. 오늘 지금 설치하고 있죠. 오늘 멀리 가니까 종소리가. 네. 이렇게 지금은 바깥에서들도 뭐 듣고 다 좋다고 하고 또 이제 치는 사람도 이게 치면서 소리가 좋아야 또 신심이 더 나니까 괜찮아요. 맑고 긴 여운을 지닌 한국의 소리. 그 소리를 얻는 것이 부자에겐 늘 새로운 과제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범종의 소리를 가르침 삼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자. 두 사람에게 범종은 서로를 이어주는 끈인 동시에 후손에게 전해줘야 할 자부심이 됐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고유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가업 계승이라 믿는 두 사람. 오늘도 부자는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범종 앞에서 가족이 이어갈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걸어온 길만큼 앞으로 개척해야 할 길이 짧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부자. 3대를 이어온 가족의 자부심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범종 명가로 결실을 맺을 그날을 부자는 오늘도 꿈꿔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대에서 이 사업이 명맥이 끊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국내에서는 수요가 줄어들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역시 세계화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와 아버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글로벌화 시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를 이으며 지켜온 열정과 혼 그대로 천년을 이어갈 세계적인 종을 꿈꾸는 부자. 부자의 열정이 100년 그 이상의 역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